우주는 상상했던 것보다 섬세했습니다. 저의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 사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저의 생각과 최근의 놀라운 성공 경험,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퀀텀 시크릿이라는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강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실제로 끌어당겨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이 법칙을 통해 인생이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회나 인연이 나타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법칙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각만 한다고 일이 해결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행복할 텐데 왜 그렇지 않느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에게 이 법칙은 비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론에 불과합니다. 저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론다번의 시크릿을 통해 처음 접했을 때 미신인가? 사이비 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쯤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되어 그동안의 저의 인생을 되짚어보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체계가 제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이 제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초월적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 집 앞 골목길에서 우연히 2,000원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 나는 딱 2,0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직장 제거 수술을 하신 것이 과잉진료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을 때 며칠 뒤 갑자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수술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를 들려주셔서 의문이 해결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하는 일도 흔합니다. 어떤 친구가 어찌 지내나 문득 궁금해지면 그 친구한테 안부 전화가 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일어난 일이 과거에 우연히 발생된 사건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느끼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질서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는 제가 이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삶 곳곳에 힌트가 될 만한 이벤트를 끼워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자기계발서, 자서전, 성공철학 등의 책들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이루어진 상황을 상상하며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고 결국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론다번의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기 전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미 적용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창시절 중요한 발표를 앞두었을 때 저는 반 친구들에게 유창하게 설명하고 좋은 반응을 얻는 장면을 상상했었고,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목표 등수를 이뤘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께 칭찬받고 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나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지금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상 속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저는 제 방식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가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답답함은 퀀텀 시크릿이라는 책을 만나고 시원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10번 이상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이 책의 저자는 제가 성공 철학서에서 읽은 다양한 성공 이론들을 양자역학으로 흥미롭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이란 글자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만 이 책은 어렵지 않고 재미있기까지 했습니다. 책을 잘 쓰는 작가는 글을 쉽게 쓰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쉽게 가르칩니다. 저에게 이 책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능력 있는 저자이자 실력 있는 선생님처럼 여겨졌습니다.
퀀텀 시크릿의 저자인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양자역학을 응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며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뇌과학, 심리학, 철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사고방식과 법칙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이를 바탕으로 양자역학 코칭이라는 과학적 코칭 기법을 확립하고 강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소원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끌어당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단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직접 감지할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평범한 생활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전파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지만 우주물리학의 관점이나 전자기파의 관점에서는 보인다는 것이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소립자인 쿼크, 전자 등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소립자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의 의식 중 5%는 표면의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적인 행동과 습관을 지배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 없는 미세한 입자와 에너지의 움직임에 의해 지배됩니다. 따라서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전자 하나를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게 했을 때 전자는 마치 파동처럼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여 간섭 무늬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실험을 하면서 관측 장치를 설치하거나 누군가 그 전자를 관찰하려 하면 전자는 입자처럼 움직여 간섭 무늬 대신 두 개의 슬릿을 똑바로 통과한 흔적만 남습니다. 이 실험은 의식적 관찰이 현실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즉, 입자가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관찰되면 입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의 의식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는 파동 상태에 있다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의식적으로 관찰하면 입자의 상태, 즉 현실로 고정됩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한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파동 상태에서 의식이 어떤 물질이나 사건을 인식하면 가능성이었던 그 물질이나 사건이 가능성 영역에서 물리 세계로 나아갑니다. 라는 말로 어떤 일이 현실화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로 물질화되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소원 실현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의식, 이미지, 사고가 인식 관측을 통해 현실이 되면서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론다번 시크릿의 돈의 비밀 챕터 일부를 펼쳐보겠습니다. 결핍과 궁핍과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그게 없다면 안다라고 친구들에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그건 무리야, 우린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거든 하고 말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터이기에 풍요를 원하고 번영을 원한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번영에 집중하라. 리사 리콜스.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점과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에 집중했고 우주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움직여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누리는 부는 당신에게도 있다. 차이는 그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했다는 점뿐이다. 당신의 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불을 생각하라. 위에 노란색 글자 부분인 물질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나도록 불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붉은색 글자 부분에서 말하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기고 우주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움직여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을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카하시 히로카즈는 퀀텀 시크릿 제2장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 중 제1법칙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동물, 식물 등 모든 물질도 빛이나 바람, 눈이나 지진 같은 다양한 자연현상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두 고유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이 진동 때문에 생기는 움직임을 파동이라고 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을 발산합니다. 19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모든 것은 진동이며 그 영향입니다. 현실에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막스 플랑크의 모든 것은 진동이며 현실에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양자역학의 촉근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촉근이론에 따라 전자나 쿼크 등의 소립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점모양이 아니라 끝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끈의 진동 차이에 따라 다양한 소립자나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모든 물질이 진동으로 존재한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파장이 맞으면 공명현상을 일으켜 서로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밀해집니다. 이른바 유유상종입니다. 우리 신체도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시세계에서는 진동하고 있고 같은 파장인 물질끼리 서로 끌어당겨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해 서로 끌어당겨 물질화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파동의 법칙이 이런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의 공명에 현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감정을 가질 때 그 생각과 감정은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동은 파동처럼 우주로 퍼져나가고 우주에서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들과 공명하게 됩니다. 촉근이론에서 작은 끈들이 진동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주파수가 우주와 공명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 부와 풍요로운 생각을 하면 그 주파수가 우주와 공명하면서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자역학과 성공철학의 연결고리가 흥미롭습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니 이 세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소립자를 연구하는 양자역학과 인간이 내뿜는 주파수인 생각과 감정, 사고와 가치관 등을 연구하는 철학이 결국은 서로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우주의 보편적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니 서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최근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여 사전 청약 당첨 및 원했던 동호수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동호수 발표 몇 달 전에 가족들과 몇 동 몇 호가 좋을지 의논을 해서 원하는 동호수를 정한 다음 저의 비전보드인 안방 한쪽 벽에 나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아서 행복합니다 라고 종이에 써서 붙였습니다. 원하는 동호수에 당첨된 것에 감사하다고 아침 저녁으로 비전보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매일 썼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는 산에 등산을 다니며 저기 있는 동 위에서 몇 번째 저기가 내 집이구나. 햇빛도 잘 들어오고 환상적인 조망을 누리다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매번 중얼거렸습니다. 또 거실에서 조망을 즐기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니 당연히 당첨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저 좋은 집을 주신 우주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산을 내려오곤 했습니다. 동호수 발표가 있던 날 밤 12시에 저는 주방에서 텀블러를 솔로 닦으며 남편에게 결과를 물었습니다. 청약홈을 확인한 남편이 안방에서 말은 안 하고 감탄사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서 설거지하던 소를 내팽겨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안방벽에 비전보드와 휴대폰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이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특정 동호수가 당첨될 확률은 0.1919%입니다. 지금까지 퀀텀 시크릿의 내용을 바탕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긍정에너지 공방이었습니다.